자, 보자. 자, 판의 경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가 있어.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멘틀이 상승하는 분위기. 판과 판이 멀어져. 그러면서 마그마하고 솟구쳐갖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이제 수렴형 경계는 이제 모이는 거예요. 멘틀이 하강하면서 어떻게 돼? 판과 판이 충돌해갖고 판이 소멸한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 새로운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냥 판과 판이 어긋날 뿐이야. 이게 보존형 경계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첫 번째, 발산형 경계를 봐. 발산형 경계를 보면 발산형 경계는 뭐라고?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판이 생성돼. 그럼 봐라. 이런 거야. 자, 판과 판이 있었어. 근데 멘틀이 상승하니까 얘들이 무슨 힘을 받는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무슨 힘을 받는다 얘들아? 장력을 받는 거야. 장력을 받는 거야. 잡아당기는 힘이 많아. 그러면 이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여기에 있던 마그마가 솟구쳐 갖고 바다에 뭘 만든다? 해저산맥, 해령이라 그래. 해령은 이제 요 바다에서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바다에 솟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얘들에 비해서 한 2,000m는 높아. 만약에 얘가 6,000m면 얘들은 한 4,000m거든. 수심.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 봐봐. 해령이 생기고 이거 가라산맥 해령이라고 해. 가운데는 V자 모양의 열곡이 생긴다 그래. 근데 여기서 열곡은 뜨거울 열자가 아니라 찢어질 열자야.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봐라. 해양판과 근데 여기서는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힘이 작용하니까 지층이 끊어져. 이걸 뭐라 그래? 단층이라고 그래. 단층. 단층인데 단층은 봐라 이거야 이거.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층 힘을 받아 갖고 지층이 끊어져. 이걸 단층이라고 그래. 근데 그 단층면에 대해서 위에 있으면 상반, 아래에 있으면 하반이라고 그래. 근데 장력이 작용하면 야 얘들아 이렇게 외워. 정장은 시대를 역행한다 외워. 장력에 의하면 이게 상반이 이제 쫙 벌어지면 이게 미끄러 내려가. 상반이 내려가고 하반이 올라가는 뭐가 생긴다? 정단층이 생긴다. 장력에 의해서는 뭐가 생긴다고? 정단층이 생긴다. 정장은 시대를 역행한다 외우면 돼. 정단층은 장력에 의한 거. 역단층은 행압력에 의한 거.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봐. 그리고 나서 봐라 얘들아. 첫 번째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갈라지지. 이렇게 뭐가 생긴다? 해령이 생긴다. 해령이 생긴다. 그리고 야 지각변동은 뭐가 일어날까? 야 바로 밑에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겠지. 화산활동이 일어나. 그리고 바로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 야 지진도 진원의 깊이에 따라 70km 이내면 얕을 천차를 써갖고 천발 지진이라고 해. 70km에서 300km 이내면 중발 지진. 300km보다 더 깊으면 뭐라 그래? 신발 지진이라고 해. 신발 지진. 이해됐어? 가지고 야 천발 지진만 일어나. 이해됐니?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보자. 야, 너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예.
지금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몇 개야? 지금은 없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사올게. 네. 그럼 얘가 원곡 여기까지 넓이가 찾으면 되잖아.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2배 하면 되는 거야. 여기 표에 0부터잖아. 0부터. 그치? Z가야지. 여기 보면 1.0 인분이야. 알려줘야 했어 안 했어? 또 뭐라고 돼 있니? 0.34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얘 답은 0.34를 곱하기 몇 지금 먹을 사람 먹어. 그리고 이따 쉬는 시간에 사올게 또. 저 너는 이따 먹을래? 지금 먹을래? 지금 좀 이따 먹어. 자, 너희들은 뭐 싸가지고 이따. 뭐 먹고 싶어? 밥 있고? 소연이. 밥 있고? 가은이는? 어? 녹차만 먹어. 마루 있어. 있더라. 저번 주에 가보니까, 이번 주에 가보니까 있더라. 녹차 마루가. 너는? 밥 있고? 알았어. 좀 이따 사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P, X가 무게라고 할게. X가 240 이상이지. P는 240보다 어떠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아니요. 그러면 얘 밥 먹었으니까 잠못 있을 때야. 잡아봐. 자꾸 여기는 바로 밑에서 이 마구마구 솟구치니까 천발지진만 일어나. 어? 그리고 얘 대표적인 게 뭐야? 해령이야.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 동태평양의 해령. 인도양의 해령이 있어. 그리고 얘들아, 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달라지지. 그럼 뭐가 생긴다니까? 긴 골짜기가 육지에 생겨. 이걸 뭐라 그래? 열곡대라고 그래. 열곡대라고 그래. 얘도 똑같이 뭐가 생겨? 화산 활동하고 천발지진이 생겨. 하고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있어. 열곡대가 있다. 그럼 보자. 그 책에 봐. 자, 첫 번째 발산형 경계는 알아.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부위에 위치하고 두 판이 멀어진다. 장력에 의해서. 그리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므로 판의 경계 부분에 나이가 매우 적은 암석이 분포한다. 옆에 봐봐.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얘들아 어떻다? 야, 얘가 제일 먼저 생긴 거야. 해령에서. 그러니까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져. 해양 지각의 나이는 즉 봐라. 자, 이렇게 돼. 바다 밑에 해령이 이렇게 쌓여. 그 다음 태적물도 이렇게 쌓여 있다. 이거 그려놔. 그 옆에다가 여기 왼쪽 위에다 그려놔. 여기다 그려놔. 그러면 봐. 해령을 축으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커져. 그 다음 퇴적물의 두께도 오래되니까 두께도 두꺼워져. 수심도 봐. 수심도 깊어지죠. 이쪽으로. 이해되니?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령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고 그 다음 뭐냐? 그 수심도 깊어진다. 배불러. 선생님 너 아까 전에 밑에 들어가고 김밥 브라더스에서
비빔국수를 먹더니 배가 불러서 죽겠다 지금. 선생님 5월 29일 날 투표하려고 6월 2일 날 12시부터 8시까지 수업해야 돼.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퇴적물의 두께, 해양지각의 나이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 두꺼워지고 수심도 깊어진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5월 29일 날 사전 투표해야 되겠어. 나는 이번에는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감옥 가는 걸 꼭 보고 싶어. 이것들은 진짜 해도 너무 이게 야 미국에 또라이 있고 한국에 또라이 있는데 미국 또라이는 좀 똑똑한 또라이야. 갖고 자국의 이익은 엄청 생각해. 근데 우리 한국 또라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또라이야. 순수한 또라이야. 지 술 처먹는 것만 신경 쓰고 맨날 술 먹고 싶어갖고 난리가 나. 얘는 대통령 선거 할 때도 맨날 술 먹었다잖아. 그리고 방구만 뽕뽕 끼는 방구쟁이야. 김건희가 지랄했잖아. 방구 좀 그만 끼라고. 그랬대 진짜. 봐봐. 그래가지고 화산활동하고 발사형 천발 지진은 자주 일어나. 그리고 자 발산형 경기에서 발달한 지형은 해령,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해저산맥으로 주변보다는 수심이 몇 킬로가 얕다? 2km로 솟아있으니까 2km가 얕은 거야. 이해됐니? 아까 지금 말했지. 여기가 4,000m라면 여기는 6,000m야. 바닥은. 그러니까 2km가 얕은 거야. 그리고 열곡대는 해령의 중심부에 V자 모양으로 생기는 계곡으로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그리고 열곡대는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주로 대륙판이 갈라질 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멀어지면 해령이 생기는 거야. 여기가. 그리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갈라지면 열곡대가 생기는 거야. 둘 다 지각 변동은 똑같이 화산활동하고 천발 지진만 생겨. 그럼 봐라. 발사형 경계의 구분 봐봐. 해안판과 해안판의 발산,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을 구분한다. 야, 해안판과 해안판의 발산은 해령이 발달한다. 판의 경계가 멘틀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주변보다 수심이 얕다. 해령 해저산맥이 발달한다. 해령 중심부에는 열곡이 발생한다. 그리고 두 판이 멀어짐에 따라 열곡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해양지각은 열곡에서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인도양 해령도 있어. 그리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발산하지. 열곡대가 발달한다. 그래서 판의 경계가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 위치한다. 두 대륙판이 멀어지고 폭이 좁은 계곡 띠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서 열곡대가 형성된다. 열곡대에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 열곡대가 점점 깊어져. 그래갖고 해수면보다 깊어지지. 그럼 뭐가 들어온다?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여기에 바다가 생성돼. 그래갖고 우리 있잖아. 동아프리카가 찢어져갖고 여기에 판과 판이 열곡대가 생기면서 얘가 수심이 깊어지니까 해수면보다 깊어지니까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홍해가 만들어진 거야. 봐라. 뒷장 넘겨보면 봐라. 어디 펴있냐면 여기를 펴봐. 저기 146페이지 봐봐. 자, 동아프리카가 벌어졌지. 일본 봐봐. 일본. 그러면서 여기 바닷물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홍해가 생긴 거야. 여기 홍해가 생겼지. 여기 이거야. 이거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이거야. 뭐가 시야. 여기
동아프리카를 못해. 여기 홍해가 생깁니다. 여기가 동아프리카를 못해요. 네. 홍해가 생깁니다. 알아보지 갖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와. 그래서 이제 142페이지를 봐. 이제 수렴한 경기를 보자. 수렴한 경기. 수렴한 경기를 보면 수렴한 경기를 보면 수렴한 경기는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야. 그리고 무거운 해안판이 대륙판 사이로 파고들면서 판이 소멸하는 거야. 이게 봐봐.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거가 있어.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얘가 식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커져. 이러면서 파고들어. 파고들면서 해안판이 대륙판을 파고들면서 여기는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거야. 해역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고 해구는 수렴한 경기로 판이 소멸하는 거야. 이해되니? 해구는 판이 소멸하는 곳이야. 어?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이 수렴한 경계는 판이 소멸한다. 이런 거야. 자, 판과 판이 만났는데 멘틀이 하강.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작용하니?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행압력이 작용. 행압력이 작용해. 어? 근데 일반적으로 대륙판은 대륙 지각이 밀도가 2.7g/제곱센티미터야. 하고 화강암 질로 돼 있어. 해안판을 이루는 해양 지각은 현무암 질로 되어 있는데 얘가 밀도가 3.0g/제곱센티미터야. 대륙판보다 해안판이 더 밀도가 커. 그러면 첫 번째 잡아라. 그러면 이 행압력이 작용하면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봐봐. 지층 구조가 일어날까? 봐봐. 힘이 작용하니까 우선 힘이 작용하니까 지층이 이렇게 쌓였다가 자 얘들아 봐봐. 좀 지하가 깊숙하면 따뜻해. 그럼 땅이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지층이 안 끊어지고 힘 받으면 휘어버려. 이게 뭐야? 습곡이라고 해. 습곡이 생기거나 지하 얕은 곳이야. 얕은 곳이면 온도가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층이 딱딱해. 딱딱하니까 힘 받으면 끊어져 버려. 그래서 단층이 생겨. 단층이 생기는데 지층이 끊어지는데 단층면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이야. 그러면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니까 상반이 올라가. 상대적으로 하반은 내려가. 이걸 뭐라고 해요? 역단층이라고 해요. 행압력이 작용하면 역단층이나 습곡이 생긴다. 지하 깊숙한 곳이면 습곡이 생기고 지하 얕은 곳이면 단층인 역단층이 생겨. 정장은 시대를 역행한다 외우면 돼. 정단층은 장력에 의한 거고 역단층은 행압력에 의한 거야. 이해됐어? LB 이해됐어?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만나. 그러면 밀도가 큰 해안판이 크게 이 수렴 환경에는 서비평하고 뭐로 나눈다 얘들아? 서비평은 파고드는 거야.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적은 판을 파고들어 버립니다. 근데 충돌형도 있어. 밀도가 비슷하니까 파고들지 못해.
하고 충돌해갖고 위 올라가 버리는 게 있어. 그러면 섭입형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 그러면 누가 더 무거워? 해양판이 무거워. 해양판이 파고들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지.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나. 근데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야. 태평양판은 일본판, 아니 저 뭐냐 해양판이야. 갖고 해양판이 태평양판이 무거우니까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파고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어져. 이 유라시아판을 태평양판이 파고들어. 이걸 파고든다 해서 섭입한다고. 근데 여기가 섭입대야. 여기 주로 마찰이 일어나. 마찰이 일어나고 여기는 얘들아 뭐가 생겼냐? 뭐가 생겼어? 골짜기가 생겼지? 이걸 뭐라고 해요? 해구라고 해요. 바다 골짜기가 있어 해구라고 해요. 해구 생겨. 해구에서 판이 소멸한다. 가은이 잡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섭입대에서 마찰이 발생해. 그리고 이 마그마가 이제 여기가 남성이 녹아. 그리고 이 마그마가 솟구쳐갖고 화산 활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원형으로 생기는 호상 열도가 만들어져. 화산섬이 생긴다. 하고 우리나라 태평양판이 그 유라시아판 파고들면서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생긴 거야. 일본도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섭입형 경기에서. 근데 얘들아 봐. 얘는 화산 활동 생긴다. 화산 활동 생겨. 그리고 야 여기서는 천발 지진, 여기서는 중발 지진, 여기서는 신발 지진 다 생겨.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겨. 그리고 봐라. 이 모든 지각 변동이 어디서 일어난다? 섭입 당한 쪽에서 일어난다. 유라시아판에서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각 변동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섭입 당한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 지진이 피해가 적냐면 일본은 이 판해경계에 가까워. 그러니까 천발 지진이 엄청 달린다.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돼? 깊어져. 깊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이해되니?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일까? 일본 해구, 일본 열도. 거기는 뭐 또 나왔어? 알류산 해구도 나왔어. 그리고 이제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만나. 근데 둘의 밀도가 틀려. 얘들아. 예를 들면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나. 근데 여기서 밀도가 누가 더 크냐? 둘 다 해안판인데 태평양판이니까 커. 그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을 파고들어. 하고 바닷속에서 또 해구가 생겨.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갖고 요 필리핀에 생기는 게 있어. 그게 해구 중에서는 제일 깊어. 그래갖고 여기서 마리아나 해구가 생겨. 즉 밀도가 큰 해안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을 파고들어. 그러면서 얘도 다 이건 다 일어나. 이건 다 일어나. 얘들도 무조건 섭입형은 화산활동 다 일어나고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겨. 얘들아 이해됐냐? 근데 자, 이 중에 섭입형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대륙판하고 해안판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저기 뭐냐 태평양판하고
남아메리카노하고 판하고 만나는 게 있어. 아, 나치카판이지. 나치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하고 만나. 그러면 얘는 뭐 밀도가 또 여기서 누가 대륙판보다 대륙판이다. 나치카판이 파고들어. 태평양 남아메리카판을. 그래갖고 해구가 생겨. 응? 해구가 생기는데 그 다음 화산활동도 일어나. 천발부터 신발 다 생겨. 근데 얘는 뭐냐면 이 나치카판이 남아메리카판을 갖다가 위로 올려버려. 갖고 뭐가 생긴다? 스콕산맥이 생겨. 그 스콕산맥이 해구도 생기고 얘는 스콕산맥도 생겨. 이 스콕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서비평경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은 해구, 호상열도, 스콕산맥도 돼. 이해됐니? 봐봐 여기 뒷장 넘겨보면 461페이지 봐봐. 461페이지 봐봐. 뒷장 두 개를 잘못 보자면 하나 더 넘기라고. 여기 봐봐. 그래서 대표적인 수렴형 경계가 자 5번이 있지. 5번이 뭐야? 대륙판하고 해안판,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파고 들어가고 생기는 일본 해구, 일본 열도야. 이해됐지? 화살표가 둘이 만나지. 수렴형 경계라는 뜻이야. 응? 그리고 이 여기가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하고 만나는 거야. 여기가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하고 만나는 거야. 응? 여기가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하고 만나는 거야. 그리고 밀도가 큰 해안판이 태평양판이 밀도가 적은 필리핀판을 파고들어. 그러면서 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해구가 생기는 거야. 응? 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선생님이 말한 게 또 이 나치카판이 남아메리카판을 파고드는 게 6번이 또 해안판이 대륙판을 파고드는 거야. 응? 6번이 나치카판이 태평양판을 나치카판이 남아메리카판을 파고드는 거야. 6번 나치카판이 해안판이 남아메리카를 파고들어. 그러면서 페루 칠레 해구가 생겨. 그리고 뭐냐 화산활동도 생기고 천발부터 신발지진까지 다 생기는데 여기서는 뭐 또 생긴다? 스콕산맥, 안데스 산맥이 생겨버려. 여기는 스콕산맥도 생긴다. 이해됐어? 6번 봐봐. 6번이 봐라. 페르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지. 얘도 해안판이 대륙판을 파고드는 서해유형 경계야. 그리고 알류산 해구 있지. 5번 봐봐. 5번이 있느냐? 여기 있다. 아니 5번이 아니지. 응? 시간이. 이걸 5번을 잘 설명해야 돼. 알류산 해구, 프릴 해구. 오이씨, 새끼는. 야.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여기지.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짜증나네.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평양판하고 자
보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자 앞으로 와. 하고 142페이지 봐봐. 자 봐봐. 수렴형 경계는 렌틀의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 두 대류판이 서로 가까워진다. 그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섭입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섭입형 경계는 해안판이 섭입하면서 해구와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그리고 충돌형 경계 충돌형 경계는 얘들아 봐봐. 대류판하고 대류판이야. 그러면 서로 밀도가 비슷해. 그리고 대류판이 해안판보다 밀도가 적기 때문에 파고들지 못해. 밑으로 파고들지 못해. 그러니까 둘이 충돌해가지고 밑으로 파고들지 못하니까 꾹꾹 올라가 버려. 하고 원래 형성한다. 습곡산맥을 형성해. 얘는 대표적이게 얘는 뭐야? 자, 얘들은 서로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다? 파고들지를 못해. 충돌한 다음에 이게 충돌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자, 위로 올라가 버려. 갖고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만나면 습곡산맥이 만나. 근데 얘는 알아. 뭐가 일어나냐? 얘는 천발부터 중발까지는 생겨. 그러나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막으면 안 생겨.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일어나는 안 일어난다. 이해되니? 이해되지? 그 다음 보자. 그래가지고 봐라. 섭입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가 있는데 섭입형 경계는 해안판하고 해안판 중에서 밀도가 큰 해안판이 파고들어 갖고 해구, 호상열도, 화산활동, 섭입형은 다 생겨. 지각변도, 화산활동, 천발, 중발, 신발 다 생겨. 해안판하고 대류판하고 만나지. 그러면 밀도가 큰 해안판이 파고들어. 그러면서 해구, 습곡산맥, 호상열도, 화산활동,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다 생겨. 충돌형 경계는 대류판과 대류판이 만나가지고 서로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파고들지는 못해. 습곡산맥 만들어. 지진은 천발하고 중발만 생긴다.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한 지형을 봐라. 자, 보자. 해구는 자 봐봐. 해저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은 골짜기로 보통 수심이 6km 이상이다. 그리고 호상열도는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되는 지형이다. 야, 밀도가 적은 쪽. 자, 지각변동은 다 어디서 난다? 섭입당한 쪽이야, 섭입한 쪽이야? 섭입당한 쪽이다. 밀도가 적은 쪽. 이게 대류판하고 해안판하고 충돌하지. 그러면 밀도가 적은 섭입당하는 대류판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지각변동이. 이해됐어?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 여기 섭입당한 쪽에서 다 일어난다고. 화산활동이나 지진은. 이해됐어? 그리고 습곡산맥은 두 판이 수렴하면서 대륙이 형성되는 산맥이다. 가까워지는 두 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자, 봐봐. 해안판과 해안판의 수렴, 해안판과 대륙판의 수렴,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제일 먼저 해안판과 해안판에서 섭입형 경계에서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해안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 형성된다. 그 다음 호상열도, 섭입대가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분출하여 섭입하지 않는 판에 해구와 나란하게 이렇게 섭입당하는 쪽에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천발부터 신발 지진 다 생긴다. 판이 섭입함에 따라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안류산해구, 일본 열도가 있다. 해류판하고 대한판이 섭입했을 때, 해안판이 대류판을 섭입했을 때 해구,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대류판 아래를 섭입하면서 해구, 화산은 대륙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분포한다. 그리고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천발부터 신발진 다 생긴다.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마리아나 해구, 있고, 그 다음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 그러면 충돌형 경계야.
그러면 습곡산맥 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거대한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져 지구 내부로 섭입할 수 없으므로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화산활동은 거의 안 일어난다. 천발지진하고 중발지진이 생긴다.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거다. 옆에 봐라. 자, 궁금해봐. 왜 충돌형 경계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수렴형 경계는 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됐는데, 하지만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는 판의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화산활동은 안 일어난다. 그리고 섭입대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히 들어가는 부분이다. 섭입대를 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봐봐. 잘 봐. 보존형 경계는 얘들아 판의 경계가 보존이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판이 생성되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판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생기냐? 해령에서 생겨. 봐. 이 해령이 바다산맥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서로 다른 판에 생긴 거야. 해령. 서로 다른 판에 생겼어. 근데 판의 이동 방향이 틀려. 이동 방향하고 속력이 틀려. 그럼 판으로부터는 무조건 해령으로부터는 멀어져. 근데 두 판의 이동 속도가 틀려버리니까 이렇게 판이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 버려. 그러면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마찰이 없어. 여기도 같은 방향이니까 마찰이 없어. 근데 가운데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뭐야? 서로 반대 방향이야. 마찰이 있어. 여기를 뭐라고 그래? 변환단 층. 즉 변환단 층은 해령에 대해서 수직으로 생깁니다. 수직으로 생기고 제일 유명한 게 북아메리카판하고 태평양판하고 어긋나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해되니?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거다. 가은아 정신 차려. 산 안드레아스 단층 위로 올라. 거기 봐봐. 보존형 경계는 봐라.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어긋나는 경계다.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판의 보존형 경계에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 갖고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발달한다. 해령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리고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나. 천발 지진만 생긴다. 올라와 133페이지. 자,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기 때문에 일명 보존형 경계라고 그래. 변환 단층은 주로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서 있는 곳을 수직으로 가로지는 곳에 나타난다. 천발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갖고 뒷장 두 장 넘겨봐. 두 장 넘겨봐. 여기 3번이 3번이 봐. 이게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이 어긋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이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지. 화살표가 모이는 곳은 수렴형경이고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건 발산형경계. 어긋나는 거는 뭐다? 보존형경계야. 좀만 쉬어, 얘들아. 좀만 쉬어. 선생님은 전화 갖고 사올게. 가은이 이제 잠 깼어?
잡아. 우리 조카도 녹차마루 좋아하는 배우는 이상하게 나한테 삼촌 녹차마루 사주고 그러더라고. 녹차마루가 별로 없어.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도 그렇지? 여기는 있더라고. 자, 지구 시스템의 변화가 직권에 미치는 영향.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럼 보자. 첫 번째. 자, 화산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자, 화산활동은 뭐야? 마그마가 지하 깊수왕으로 생긴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분출하는 게 뭐야? 화산 폭발이야. 그럼 화산이 일어나면 무조건 지진이 생겨.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 해서 화산이 생기는 건 아니야. 무조건. 봐봐.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된다. 뭐 기체 성분인 화산가스, 그 다음 액체 성분인 뭐 용암, 그 다음 고체 성분인 화산세설물이 나와. 그러면 봐. 이게 나오는데 잘 보자. 그러면 자 거기에 보면 봐라. 화산가스는 수증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70% 이상이 수증기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이 분포한다. 그리고 화산가스에는 수증기가 70% 이상이다. 그리고 용암은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간 고온의 액체 상태야. 응? 뭐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 그러면 기체 성분이 빠져나가. 그러면 그게 용암이야. 마그마에서 대부분의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후 지표로 분출된 용융물질로 온도는 700에서 1200도 정도 된다. 그리고 화산세설물은 화산 폭발이나 충격이나 화산가스에 의해서 부서진 고체 물질이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 암계, 력, 화산재, 화산진으로 구분한다. 암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이다. 옆에 나와있지. 자, 화산가스의 주성분은 봐라. 수증기가 70%, 이산화탄소 15, 질소 5%, 이산화황 5%, 뭐 기타 5%대 염소, 수소, 아르곤이고, 화산세설물의 구분은 화산진이 0.06mm 이하고 화산재가 0.06에서 2mm 이하야. 그리고 화산력이 2에서 64mm, 그리고 화산안개는 64mm 이상이다. 그리고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가 있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화산활동에 이용이 있다.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는 환경적 피해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가 있다. 환경적 피해는 봐라. 자,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대기에 원시력과에 영향을 주고 산성비가들에게 생태계를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서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고, 이것들이 화산재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길게는 몇 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가버려. 그리고 용암에 의해 지형이 변하고 산불이 발생한다. 화산세설물이 용암에 섞여 산사면을 타고 흐르면 산사태가 발생한다. 그걸 뭐라 그래? 옆에 나와있다. 화산세설유라고 그래.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피해도 있지만 화산세설유에 의한 피해도 있다.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뒤섞인 먼지구름이 고속으로 분출되어 산사면을 따라 흐르는 현상이다. 최대 속도는 700km/h야. 온도는 1000도씨에 이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화산 활동에 이용이 있어. 좋은 점도 있어.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광물질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한 화산지대의 열을 이용하여 지열 발전이나 원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을 감지한다. 뭐 지표 온도의 상승, 화산가스 분출, 지진의 수위 증가, 지형 변화 등을 관측하여 분출 시점을 예측한다. 그리고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고 대피소를 만든다. 화산 세설류나 산사태의 피해를 줄인다.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하여 용암의 이동 속도하고 속력과 경로를 조절한다. 그리고 옆에 봐.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이 있어. 화산 분출 시기가 가까워지면 마그마가 상승하여 지진이 발생의 수가 증가하고 지하에서 올라온 열이 증가하여 지표의 온도가 상승한다. 또한 마그마 상승으로 지표가 융기하여 산사면의 경사각이 증가한다. 넘겨. 그 다음 두 번째 지진이 있어. 지진은 지하의 내부에 강체, 딱딱한 물체에 쌓인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야. 맞고? 야,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지하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점을 뭐라 그래? 진원이라 그래. 그러면 진원에서 이 파동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리고 진원의 수직인 지표면과 수직인 부분을 진앙이라 그래. 여기가 제일 많이 떨려. 지표에서.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에 걸친 건물, 도로, 구조물 등을 파괴시켜 많은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를 일으킨다. 지진이 발생은 단층, 지층이 끊어지거나 화산폭발, 붕괴 등에 의해서 지하동굴의 붕괴 등에 의해서 발생해갖고 지진파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사방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야, 지진에 의한 피해 봐봐. 환경피해, 뭐 해저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하고 산사태, 수배 파괴, 물의 오염도를 일으킨다.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도로, 건물 등이 붕괴하고 교통마비,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가스관이 파괴되어 가스가 누출되고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그리고 지진 발생 후 화재나 질병 등으로 발생한 2차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야, 지진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어놔야 돼. 왜? 비상 이게 문이 있잖아. 지진에 의해서 찌그러져갖고 안 열려.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돼. 비상구로 통로로 꺼야 돼. 그리고 우선 지진이 있으면 야, 뭐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대가리를 방석 같은 걸로 보호해야 돼. 그 다음에 지진이 멈추지. 그리고 여진이 있어. 여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가. 근데 뭐냐, 가스관이나 전기를 내리고 가야 돼. 응? 화재 염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야,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뭐야,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 그리고 야, 건물 옆에 붙으면 안 돼. 왜? 그 간판 같은 게 떨어져.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 같은 데로 가.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지진, 해일, 쓰나미 봐봐. 지진, 해일은 해저 지각 변동에 의해 발생한 해파로 해안에 접근함에 따라 전파 속력이 늘어지는 대신 파고가 높아져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응? 이해됐지? 그 다음 지진에 의한 피해 봐봐. 지구 자전축의 변화. 대규모 지진은 지구 자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륙 분포에도 영향을 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구 자전축이 10cm가 이동했고, 야, 일본 본토는 2.4m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지진의 이용은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구조를 파악하고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도로댐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단층 지역이 활발한 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는 대형 건물을 건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활성 단층이 있어. 아직까지 경주하고 포항 근처 있잖아. 울산, 포항 그쪽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단층이 있어.
그리고 건물을 건설할 경우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다. 야,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진 발생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인다. 해안 지역은 지진 해일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형 변화를 관측하여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그리고 옆에 봐봐. 인공 지진에 의한 지하자원 탐사. 그리고 지진 발생 경보 시스템은 지진에 의해 피해주는 S파 또는 표면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도달하는 P파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령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달리던 기차가 강한 진동이 오기 전에 멈춘다면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선생님 뭐라 했어? 지진파는 종류가 세 가지야. P파, S파, 표면파가 있어. 근데 누가 제일 빨라? P파가 제일 빨라. S파, 그 다음 L파가 제일 늦어. 그러면 P파가 먼저 도착해. 그러면 P파를 감지하고 야 지진 온다. 야 멈춰. S파하고 이제 표면파는 뒤로 도착하니까. 그리고 P파보다는 S파보다는 L파가 피해가 더 커. 넘겨. 그리고 숙제는 여기 151페이지가 풀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너 어떻게 펴냐? 160페이지를 폈는데 160페이지 뒤에 162페이지를 펴. 우선 162페이지를 먼저 펴 얘들아. 자, 물체 운동과 물리량을 배워야 된다. 이제 물리량을 모르면 여기서는 이 단어를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학교에서 잘 설명 안 해주니까 선생님이 싸먹싸먹 설명해 주라니까 잘 봐. 얘들아 봐라. 물리량이 있어. 물리 현상을 양적인 크기로 나타낸다. 자, 물리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스칼라량하고 뭐가 있다? 벡터량이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스칼라량을 배웠어. 이제 고등학교는 벡터량을 배워야 돼. 왜 그러냐면 스칼라량은 뭐만 나타낸다?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근데 벡터량은 한술 더 써서 크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나타낸다? 방향도 나타낸다. 야, 물리에서 크기는 뭘로 나타낸다? 물리에서 크기는 뭘로 나타낸다? 1, 2, 3, 4, 5 숫자로 나타낸다. 숫자. 근데 방향은 각도가 360도잖아. 방향은 열려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향을 나타내는 너무 복잡해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는 직선 운동만 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부호로 나타낸다. 부호로 나타내. 선생님이 정지에 있었어. 근데 힘 받아갖고 이쪽으로 움직였지. 그럼 이쪽이 기준방향 플러스야.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정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힘 받았지. 이쪽이 기준방향 플러스.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부호로 나타낸다. 방향은 직선 운동만 취급하기 때문에 기준 방향하고 반대 방향만 나타내. 이때 기준 방향은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나타낸다. 직선 운동만 취급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야?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있어.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써. 간거리만 다 대해줍니다. 변이는 방향 신경 써. 뭐야? 다른 말로는 얘는 첫 번째 위치 변화. 위치란 건 공간상의 한 지점이야. 출발점과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로 나타나. 근데 변이는 다른 말로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지지.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
직선이 들어가네. 방향이 들어가. 방향이 들어가. 그럼 봐라. 선생님이 구분 지어보자.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 지어보자.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 지어볼게. 어? 잘 봐. 자,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써. 변이는 방향 신경 써. 그만 봐봐. 야,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졌어. A점과 B점이 정해졌어.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경로는 수없이 많아.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클까요?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클까요? 3번. 3번. 그렇지. 1번, 2번이겠지. 근데 변이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지지. 그러면 변이는 정해져 있어 이미. 최단 직선거리가 이거예요. 이거. 따라서 변이는 2로 간다야. 잡아라 얘들아. 선생님이 앞으로 1m 갔어. 뒤로 1m 갔어. 이동거리가 얼마야? 2m야. 변이는 얼마야? 0이야. 왜? 앞으로 플러스 1, 뒤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위치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제자리잖아. 0이야. 방향, 얘들아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뭐?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야,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뭐냐면 야, 니들이 엄마 아빠하고 이제 이마트를 가는데 표지판에 이마트까지 3km라고 나왔어. 이거는 이동거리일까 변이일까? 변이. 이동거리지. 어떤 미친놈이 이마트까지 직선 루트로 한 번이라도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동거리야. 그리고 변이는 그거보다는 작겠지. 봐봐. 어떤 놈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10m를 갔어. 그 다음에 방향 바꿔서 왼쪽으로 5m를 갔어.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니? 15m야. 변이는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5m만 가. 이해됐어? 이동거리는 15m고 변이는 얼마다? 5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럼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클 거야. 같은 방향이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밖에 없어. 만약에 여기까지 10m만 이동했다. 방향 안 변했지.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은 거야. 이해됐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한 말이야. 조금. 그 다음 보자. 세 번째. 자, 400m 트랙이 있었어. 갖고, 야, 여기는 100m래. 근데 A라는 놈이 절반만 돌았대. 똑같은 시간. 근데 B라는 놈은 더 진짜 빨라갖고 얘가 반 바퀴 도는 동안 얘는 한 바퀴를 돌았대. A의 이동거리는 얼마야? 반 바퀴니까 200m야. 변이는 얼마야? 최단 직선거리니까 100m야. B의 이동거리는 얼마야? 400m지. 한 바퀴 돌았으니까. 변이는 얼마야? 제대로 갔잖아. 0이야. 이해됐어?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 구분하겠냐? 하겠어? 찍어. 이것만. 이동거리하고 변이만 찍어. 옵스. 어우, 다리도 움직이기 힘드네. 힘들어. 일요일날은 10시간을 수업해야 되니까 연속 10시간 해야 되니까 힘들어. 이게 6시간째. 앞으로 2타임 남았어. 자, 보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속력하고 속도를 볼 거야. 속력,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야. 빠르기인데 좀 틀려. 자, 보세요.
속력은 야 이동거리는 S야. 근데 얘는 S는 S인데 화살표를 써. 여기 S가 이 거리 저 거리 사랑의 거리야? 스트리트 오브 러브 아니야. 뭐야? 스트리트가 아니라 우리 자판에 보면 시프트 키가 있어. 시프트 키가 이동 커서 키야. 그래서 시프트란 뜻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속력이 있고 이름이 불만 있어. 표정이 뚱한데 야 속도가 있어. 영어로도 틀려.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야. 근데 우리가 그냥 V로 표현해. V로 표현해. 속도는 야 그냥 단순하게 얘는 물체의 빠르기야. 근데 얘는 벨로시티고 뭐냐?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어느 방향으로의 빠르기야. 얘는 빠르기만 나타내.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내.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내. 물체의 빠르기 단순하게. 얘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빠르기야 엄마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그러면 봐봐. 자, 세 번째 속력하고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이 속력하고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속력은 정의가 뭐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합니다.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 야, 그러면 봐. 이걸 갖다가 공식을 뽑아내려면 물리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정의로부터 관계식을 뽑아내는 게 있어요. 정의는 뭐냐?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에 B. 그러면 이만한 사과가 있었다. 이만한 사과가 있었어. 근데 이걸 쯔위가 나는 선생님은 요새 애들은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는 몰라. 그래서 내가 쯔위가 6개 처먹었대. 많이 먹었어, 적게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지. 이만한 거 6개 먹었는데. 근데 서련이가 9개 처먹었대. 돼지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민이가 방탄지민이가 옛날에 얘하고 같은 AOA 지민이야 15개 처먹었대. 얘는 배 터져 죽었겠지. 전부 다 많이 먹었어. 근데 서련에 비해서 쯔위는 작게 먹었어. 9분의 6이야. 지민이는 서련에 비해서 많이 먹었어.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편하지. 봐봐.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에 B. A는 뭐다? 기준이야. B는 뭐야? B는 비교 대상. 그리고 기준이 일정해버리면 편하다. 9분의 6, 9분의 15 비교하기 편하지. 근데 9분의 6, 10분의 15 통분해야 돼. 한번. 그러니까 관계식은 뭐다? 기준분의 비교가 돼. 관계식은 기준분의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봐라 여기서 속력이 뭐라 했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라 했지. 그러면 시간분의 관계식은 이동거리.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잖아 속력은. 그러면 시간분의 변이가 되고 공식이. 이해됐어? 자, 속력은 얘가 기준이고 1초로 일정해버리면 이게 비교 대상. 그러면 관계식은 기준분의 비교가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은 T분의 S 미터/s. V는 벨로시티, T는 타임, S는 이동거리, 시프트야. 그리고 여기서도 속도도 기준물에 비교해. 갖고 속도도 뭐가 된다. 시간물에 그렇다. 속도는 시간물의 이동 변이 단위는 미터/s다. 얘는 스칼라분의 스칼라분의 스칼라니까 스칼라야. 얘는 스칼라분의 벡터니까 벡터야.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시간이 같을 때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누가 더 커? 크거나 같아. 이동거리가 크거나 같다 했지.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해. 그러면 속력하고 속도 중에 속력이 더 빠른 거야. 방향이 변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빠르다? 속력이 속도보다 빠른 거야. 이해됐니? 왜? 이동거리가 변이가 크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렇게 됩니다. 찍어. 왼쪽. 오른쪽 찍어. 니들은 요새 제일 유명한 걸그룹이 누구냐? 야, 에스파야? 뉴진스는 이제 마탱이 갔잖아. 뉴진스는 끝났어 이제. 내가 봐서는. 걔네들 완전 뻔뻔하더만. 진짜 뻔뻔하더만. 야, 지우들이 그 하이브에서는 꽁으로 투자했어? 걔들한테 한 몇백억 투자했다면서 하이브에서. 몰라? 하이브에서 그러지 않아? 그랬지. 근데 지구들이 활동한 지 얼마 만에 정상금이 있잖아. 몇 개월 만에 몇십억씩 받아갔다면서. 그러니까 걔들은 엄청. 그리고 계약이 남아있는데 지구들이 계약을 파괴해. 그러면서 저쪽에다 하이브한테 문제가 있다면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미니진이가 얘들을 갖다 세뇌를 시켜갖고 지가 이제 하이브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얘들한테 뭘 쳤는데 얘들이 이제 그걸 따라와가지고 이 사단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법적으로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버렸잖아. 근데 또 복귀를 안 해. 연관이 톡배야. 이제 걔들은 이제 몇백억 배상해야 된다. 몇백억 배상해야 돼. 작살나. 걔들 또 누구냐? 피프티 있잖아. 걔들 짝 나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피프티가 그렇게 작살이 난 걸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해. 얘들은 뭐냐면 지그들이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팬들이 이제 대중들이 호응해 줄 줄 알았나 봐. 근데 호응을 안 해줘 버리니까 못된 거지. 낙동강 오리가 된 거지. 봐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 스칼라 라인은 시간, 질량, 부피, 온도, 일과 에너지가 있어. 선생님 시간 배틀그라운드 하다 보면 3시 방향에 적출력. 방향이 있는데요? 확 쏴죽여 버린다니까. 그거는 뭐냐? 시계의 방향이야. 우리 시간은 태초부터 생겼을 때부터 누적된 것뿐이야. 꼭 타임머신이 없나 거꾸로는 없어. 마이너스는 없어. 그리고 질량도 마이너스 없어. 부피도 마이너스 없어. 그리고 선생님 온도는 마이너스 있잖아. 섭씨 온도는 그러지만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를 갖다가 0켈빈으로 놓고 위로 밖에 없어. 그리고 일과 에너지 있고 그 다음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는 뭐야 얘들아? 힘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힘이란 게 나와. 힘이란 건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를 표시해. 시작점이 작동점이야. 그 다음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야.
화살표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얘는 확실한 백탄형이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 같으니까. 한번 보자 이제 얘들아. 우리가 뭐가 있냐? 평균 속력이 있고 평균 속도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한번 해보자. 봐봐. 자, 평균 속력은 뭐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얘들아 막히면 천천히 가고 안 막히면 빨리 가. 도중에 속력 변화를 고려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단지 총 걸린 시간으로 총 이동 거리를 나눠줘 버리는 거야. 평균 속력은 뭐라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그리고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야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겠지. 그러면 평균 속력이 크다는 거야.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밖에 없어. 여기서 이해되니? 그 다음 봐라. 다섯 번째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는 액셀레이션 해갖고 A로 써. 근데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 무조건 힘 때문에 생긴다.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진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가속도가 묻는다 그랬지. 그럼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아니면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이게 가속도야. 뭐 때문에 생긴다? 힘 때문에 생겨. 힘하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같아. 비례.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 처음부터 볼게요. 봐봐.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힘 때문에 생겨.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생겨. 자,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 이해됐니? 그럼 봐라. 이때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인데 따라서 가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 기준분의 비교니까. 그럼 가속도 A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앞으로 삼각형 나온다. 변화량이라는 뜻이다. 델타로 본다.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델타 V.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면 속도 변화는 다른 말로 뭐 쓸 수 있냐? 야,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준다. 제로가 붙으면 처음 값이야.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가속도는 뭐야? 힘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거야. 속도 변화량이야. 맞고 시간분의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주면 그만큼이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봐봐. 가속도는 벡터량이야. 벡터량인데 크기는 몰라도 된다.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입니다. 뭐냐면 야 가속도가 1m/s 제곱이야. 그럼 1초에 1m/s씩 빨라진다. 가속도가 2m/s 제곱이야. 1초에 2m/s씩 빨라진다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변화를 의미하지. 가속도가 클수록 속도 변화가 큰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방향은 뭘 의미하냐? 속도의 증가를 의미하냐?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봐봐잉. 가속도가 플러스다.
증가야. 그러면 플러스에서는 플러스가 증가해야 될지 플러스가 감소해야 될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증가해야지 플러스잖아. 플러스 10이잖아. 이해됐어?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감소해야지 플러스입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마이너스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에서는 플러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플러스가 감소해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해야지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이걸로 표시하면 더 쉽다 얘들아. 화살표로 내가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0이야. 10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지 플러스야. 왼쪽으로 가지 마이너스야. 좌표축에서는. 자, 마이너스가 감소했어. 플러스네.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플러스네. 플러스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네. 이렇게 돼. 이해됐어? 이게 가속도는 벡터량인데 크기는 속도 변화량이고 방향은 속도의 증가이야.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감소하면 플러스야. 플러스가 증가하면 플러스야. 그리고 플러스가 감소하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증가하지 마이너스야.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 힘이 나오고 충격량, 운동량이 나와. 충격량은 자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리고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이야. 근데 전부 다 봐라. 힘이 작용하지. 힘은 확실한 벡터량이야. 힘이 작용하지. 위치가 변해.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해.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겨.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거든.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배운다? 벡터량을 배우구나 알 수 있다. 다 찍어. 요거 어려우면 한번 선생님이 녹화해 놓으니까 봐. 내용 어려우면 한번 다시 봐. 유튜브 하고 다시 봐. 거기에 설명 다 있잖아. 평균 가속도까지 다 설명해. 왼쪽을 다 설명한다. 근데 봐 이제 얘들아. 이제 뭐가 있냐?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그래프를 설명해 줄게. 그래프도 중요하다. 그래프도 중요한데 시간이 어떻게 됐냐? 자, 그래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기울기하고 밑넓이가 중요하다. 어우씨, 기울기하고 밑넓이가 중요해. 기울기하고 밑넓이가 중요해. 봐봐. 제일 먼저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 보자.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까?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기울기는 뭐라고? x축분의 y축.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네.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거.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한 거야. 야, 1m/s면 1초에 1m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어. 둘 다 기울기가 일정하네? 둘 다 등속 운동이야. 단지 얘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빠르게 등속운동하는 거야. 만약에 얘를 2m/s라고 그러자. 얘가 1m/s.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보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V1, 얘가 V2, V3, V4, V5야. 요새 슈퍼사인이 다시 나오더라. 디즈니가 뭐해서 얘는 무한대야. 기울기가 끝이 없이 올라가잖아. 슈퍼소닉이야. 그러면 얘들은 둘 다 등송은 등송인데 얘가 더 기울기가 크니까 기준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가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0이지. 뭐야? 정지야. 1초에도 2m, 2초에도 2m, 3초에도 2m. 이해됐어? 그리고 V5는 0보다 작아.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속도에 보고 가는 거야. 운동 방향, 기준 방향이면 속도의 보가 플러스예요. 반대 방향이면 속도의 보가 마이너스예요. 이해됐어? 오늘 이것만 찍고 오늘 몇 가지? 숙제는 그거 앞에 거 풀어와. 다 풀어오면 되지? 클리닉 해라. 너이씨! 이 새끼 클리닉 진짜 안 해. 수업도 빠졌어. 아, 내가 널 때릴까 말까? 어? 너 오늘 지금 보고 와. 이제 그거 보고 와. 저번 시간 그거 유튜브 하고 지금 보고 와. 알았지? 야 오늘 말하지 말고 보고 와. 보고 와. 빨리.